자, 지금 보신각에서는 타종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현장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각 타종으로 임기를 시작을 알린 건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는 이 타종 행사가 없었죠.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물러나고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타종으로 임기를 알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보신각에서는 여러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오늘 밤 자정, 보신각 타종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타종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입니다. 문 대통령, 오늘 오전 퇴임 연설에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가 시작되는 시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영민 기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 의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5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의 어찌 보면 가장 진솔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 권력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항상 국정 운영에 신경을 쏟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한으로 지는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오늘 퇴임에 앞서서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표현한 가장 진솔한 문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임기 5년 동안 자신이 그만큼 국정 운영에 굉장히 전심을 쏟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우회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의 퇴임사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건 아무래도 방역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퇴임 연설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와 또 그 대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이 임기의 후반기는 그야말로 이 코로나 정국이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이 매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사태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에게 또 자신의 대처를 놓고 정부의 대처 방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죠. 분량도 있었지만 그 내용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부의 그 대처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도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K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자평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던 게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코로나 대응을 기억해 보면 사실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거나 또 백신 혼란 또 오미크론 창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급증했던 사태까지도 분명히 이어졌던 점이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찌 됐든 이 5년간의 국정 운영을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시각 또한 이제 국민들이 좀 평가할 대목으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 모습을 볼까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 자정까지인데 오늘 저녁 6시에 이미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을 함께하기 위해 수시간 전부터 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 경호실이 오후 2시 30분을 기해서 분수대 앞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했기 때문에 검색대는 청와대 분수대로 향하는 효자로 양방향의 입구에 모두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복궁역 방향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방방향으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내로 나와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맨 대통령의 모습과 또 흰색 옷을 입은 김 여사의 모습도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강경화 전 장관 등 이 문재인 정부 초기 국무위원을 맡았던 장관들부터 해서 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현 국회의원까지
이 참모진들이 대거 이 미니 마중을 나와서 대통령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좀 이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경내를 나온 뒤에는 이렇게 지지자들과 손을 잡고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또 지지자들은 이런 대통령의 모습에 다양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로 화답하는 모습을 같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좀 뒤에 계속 이어질 텐데 한 6시 3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미리 준비됐던 분수대위 연단에 이 대통령 부부 내외가 함께 자리에 오른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좀 문재인 대통령 표정 굉장히 좀 감개무량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감격에 찬 모습도 좀 있어요. 네, 지지자들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했는데요. 한번 여기서 들어보시죠. 굉장한 지지자들의 성원과 또 이제 마무리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마지막까지도 국정 지지율 40% 이상대를 유지한 사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을 거거든요. 이런 일종의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할까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콘크리트 지지율을 대변하는 듯한 마지막 퇴임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광장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서 만감이 교차한 듯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 인사를 전한 문 대통령이 네. 서울 시내 모처로 오늘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네. 청와대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후임 이어질 정권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 공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진행될 이 청와대 개방 행사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문재인 대통령 이 하루 먼저 청와대에서 나와서 서울 모처에서 묵고 이후 일정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마지막 모습도 궁금한데요. 그때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통령 잘했죠.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좀 잘했으면 어떻고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방금 들은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화마을에 도착해서 한 말이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퇴임 연설이랑 지지자들에게 했던 말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함께 봉화마을에서 나눈 대화인데요. 사실 홀가분한 그런 심경의 그 감정도 좀 느껴지면서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정권 연장에 실패하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심경이 함께 좀 투영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임기를 몇 시간 남기고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논현동 집으로 갔죠. 그 모습도 같이 보겠습니다. 강남 구민이 되고 이 논현동 주민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일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보셨는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은 역대 대통령들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 기자,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면서 청와대를 나온 거죠? 맞습니다. 아마 그림이 아마 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청와대를 나서는 모습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 이 경호 차량과 또 대통령이 탄 차량이 황급히 청와대 경내를 빠져나오는 모습이죠. 보시는 그림은 이 차량을 타고 이동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근처 왔을 때 지지자들에게 그 창문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저 자리에는요, 그 지지자들 말고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인사들도 함께 있었는데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잠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악수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고 또 목례를 나누는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안보겸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앞서 봤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좀 달랐던 점은 이 청와대 경내에서 나오면서 사실 어떤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받거나 환호를 받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역시나 이 탄핵을 당한 대통령, 이 헌법재판소의 결단에 따라서 대통령직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통령들과는 조금 다른 이 마지막 청와대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성과도 있었지만 분명히 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에 국회 내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는데 그게 아마 선거로까지 영향이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서 이게 코로나 그 사태에 대해서 정부 후반기는 거의 코로나 전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앞선 그 정부의 전반기는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 부분을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이 민주당은 물론 정부에게까지 이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이미지 또 그런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그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라는 그 정치권의 평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조국 장관 사태가 쭉 이어진 이후에 사실 추미애 전 장관 또 박범계 장관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정부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파생되고 이어지다 보면서 최근까지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빌리자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또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상대 당의 그 대선 후보로 나와서 마지막에 승리하고 당선까지 돼서 이제 정권을 넘겨야 하는 이 상황까지 치달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사태 또 여러 가지 내로남불과 관련된 논란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팠던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도 많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동산 사태 포함해서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었던 거는 실제 국민들이 살고 먹는 그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구하고 또 임차인으로서 집을 전세를 구한다든지 어쨌든 자신의 주거 환경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집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세를 주는 사람이든 어찌됐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굉장히 일상의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좀 고통을 호소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동산 역시 그 대통령의 말처럼 뼈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동산 정책 또는 이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을 통틀어서 굉장히 하나의 궤로 이어지는 부분은 이 입법부를 이어지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의 민주당 또 정부가 함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과정이 생략됐다라는 분명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논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5년 동안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대목들 중에 사실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방향들 속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양극단으로 사회가 분열됐다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남은 숙제들이 새 정부에서 과연 해결이 될지, 해소가 될지, 뭐 국민 통합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좀 더 나아진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과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새로 들어오는 정권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신구 권력 충돌에 이어서 앞으로도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실 대통령 취임이 되기 전 당선인 신분 인수위를 운영해서 꾸려나가는 그 시점부터 실제 이 국회에서 입법부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또 인수위 간의 이런 충돌 상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목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그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네. 새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도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장관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새로 출범할 정부와 또 입법부의 많은 권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사이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이런 장관이라든지 국무위원조차 제대로 지금 꾸려지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 상황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사실 총선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 과정에서 그 입법부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드라이브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정부가 그 민주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거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충돌 상황 어찌됐든 뭐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갈등 상황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 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법안의 처리를 두고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앞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 민주당 18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입니다. 이제 야당이 되긴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검찰 개혁,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하고 결국 검찰의 그런 권한을 좀 빼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법을 추진하는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사실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기를 쪼갠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인수위 측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 또 그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 뭐 국민 여론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를 어찌됐든 좀 풀어야겠죠. 어찌됐든 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든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뭐 같이 좀 흔히 그 정치권에서 말로 하는 협치라든지 아니면 타협이라는 부분에서 좀 열쇠를 좀 찾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서로가 좀 접점을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에 남아있는 좀 난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